여기 한번 앉아볼까요? 얼굴 안 나와요? 네네, 거기 앉으시면 안 나와요. 사람을 만나면 어색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오늘은 화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이 제 맞은편에 나와 계세요. 오늘은 또 목소리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말할 때 강박이 있어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지 상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친구들은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대하듯이 그냥 편하게 대한다 생각하고 말해라 하는데 전 그게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아요. 괜히 나는 이게 괜찮다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상대가 뭐야 쟤 왜 저래 무슨 바보 같아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게 너무 겁나서 상대한테 말을 먼저 못 걸겠어요. 그리고 제가 상대가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지? 이렇게 계속 고민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좀 많이 어색하게 나오고 상대도 그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상대가 반응을 보고 생각을 계속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제가 대화를 이거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반응이 없으면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1대1 관계에서의 이야기인가요? 1대1이든 1대4든 전부 다. 그렇군요. 네. 1대1일 때 나서기 힘들다는 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했는데 상대가 네, 뭐 이 정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반응을 안 할 때가 너무 힘들어요. 본인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하기에 있어서 말하기에 있어서요? 어떤 말을 하는?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네네, 좋습니다. 어딜 가든 당당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친해지기보다는 다른 사람 소수의 몇 명하고 좀 깊은 관계를 갖는 유형이어서 그들 간의 관계는 좀 깊이가 있지만 그래도 매일 같은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때요? 다양한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는 것과 네. 소수의 사람과 깊이 있게 친하는 것 중에서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 어느 걸 더 원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 두루두루 친해진다의 기준이 어떤 거죠? 그냥 얼굴 보면 인사한 정도? 두루두루 친하고 싶은 본인의 목표를 이루는 두루두루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 적어도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따로 두 명이서 보자는 개인적인 연락이 없어도 어디서 술자리를 하니까 너도 나와라 이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이는 됐으면 좋겠어요. 술자리에 나와라 라는 정도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아도요?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은 하는 일이 없어도 되나요? 제가 상대한테 거기 술자리한테 내가 껴도 되냐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룹이 지금 네. A그룹하고 B그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 A그룹은 이제 친한 사람들, 네. 지금도 깊이 있게 대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B그룹은 두루두루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넓은 인간관계라고 할게요. 넓은 네. 인간관계. 지금 그룹 A에 대해서는 목표를 이루셨나요?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룹 B에 대해서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요? 어떻게 좀만 생각해 볼게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거리낌 없이 받아주는 그 정도? 상대가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 관계에는 그룹 A에서는 있는 건가요? A에선 되는데 B에서는 그게 힘드네요. 그러면 본인이 바라는 건 그룹 B에 있는 사람을 그룹 A로 끌어들이는 건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룹 A는 어떻게 친해진 사람들이에요? 학창 시절 우연히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 기간이 오래되고 서로 코드가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쭉 관계가 되어서 형성된 관계입니다. 네. 얼마나 걸렸어요? 그룹 A 사람들과 친해지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룹이 형성되었네? 이런 거여가지고 일단 그룹이 만들어진 지는 한 4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계기로 친해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기간이 흘러서 친해졌다 이런 과정적인 건 잘 모르겠네요. 4년 전에 그룹이 형성됐으면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난 건 언제예요? 처음 만난 건 중학교 때 만났어요. 그럼 몇 년 전이죠? 거의 9년 전인데 중학교 땐 잠깐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그 20살이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야 이거 누구 오는데 같이 보자 해가지고 같이 보고 자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진 관계입니다. 자주 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잘 나서고 얘기도 잘하고 하나요? 제가 먼저 뭐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기보다는 상대방이 말하는 걸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네. 그러면 그게 본인의 목표는 이룬 건가요? 그걸로 충분한가요? 아니요, 충분하잖아요. 그럼 그룹 A에 대해서도 변화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룹 A에서도요? 네. 그래요?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의견도 내고, 그, 사람들도 절 따라주고, 같이. 그랬어요. 그룹 A에서 주도적이 되고 싶어요? 그룹 B에 있는 사람이 그룹 A로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B에 있는 사람을 아예 A라는 그룹으로 편입시키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두루두루 친해진다라는 개념이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근데 두루두루 친해지는 걸 원하는지, 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주도를 원하는지, 어떤 게 본인의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A 쪽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룹 B에 있는 사람이랑 더 안 친해져도 그룹 A에서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목표에 좀 더 가깝나요? 그건 아니고, 본인이 바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본인이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 가까울까요? B 집단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친해지는 걸 원합니다. 예. 만약 그렇다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네. 내가 그룹에서 주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나설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나설 필요는 없어요. 단지 다가갈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룹 A에서 사람들과 친해진 단계를 더 많은 사람들하고 밟다 보면 본인과 맞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죠. 시간을 들인다면. 네. 실은 만약 그게 목표라면 네. 지금 단계는 우리가 이제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는 편하고 상대는 불편하고 네. 나는 불편하고 상대도 불편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고죠. 네. 제일 나쁜 거는 내가 편하고 상대가 불편하고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상대가 불편한지 모르니까. 네. 근데 지금은 내가 불편하고 상대도 불편하고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편해지고 상대도 편해져야겠죠, 물론. 네, 맞아요. 그러면 뭐부터 편해져야 될까? 제가 상대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상대 또한 저한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는 건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나부터 네. 목소리도 고쳐보고 행동도 좀 자신 있게 해보고
많은 제가 그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강의도 들어보고 뭐 다른 책들도 많이 보고 연구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그게 생각만큼 잘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시도해 보셨었어요? 거의 동아리 모임이라던가 그런 데 있으면 닥치는 대로 나가보고 가급적이면은 많이 사람들과 말을 해보려 그러고 500번? 한 50번 정도는 된 것 같네요. 그 중에서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가요? 모임 여행 같은 건? 그때그때 달랐어요. 방학 때는 많은 나갈 때도 있고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못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네. 자, 이거는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 네. 그러면 나도 불편하고 상대도 불편할 때 누구부터 편해져야 될까? 일단 저부터 편해져야겠죠. 그러면 아까 제일 나쁜 상황으로 가는데. 아 그러네. 상대가 일단 편해져야겠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제일 나쁜 상황인 걸 스스로도 알고 저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부터 편해질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실은 그게 제일 나쁜 상황이야. 그거보다 지금 나은 상황이거든요. 내가 불편하다라는 건. 왜냐면 내가 편하고 상대가 불편하면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아무래도 개선의 그러면, 여지가 없으니까. 거기서 내가 편해지는 순간 백으로 가는 거야. 다시 뒷걸음질 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걸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주도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상대가 먼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도와 건데. 다가가는 건 달라요. 내가 말을 적게 하더라도 다가가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상대한테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게 질문을 해주고 네. 그리고 리액션이야. 리액션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가 원하는 거를 말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게 하는 질문.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리액션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상황에서 그 모임을 주도하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다 고민이잖아요. 네. 먼저 말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봤는데 상대가 저를 바보처럼 볼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을 안 하는 거네요. 그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가 있는데 내가 이 화제를 접근해도 될까? 어색해하진 않을까? 상대 반응이 어떨까?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질러봤는데 그거랑 반응이 다르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음을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입력됐는데 예상 밖의 상황이 나오면 컴퓨터가 이걸 처리를 못하는 것과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대화가 어려운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지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어울렸었고 했을 테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50번으로는 실은 택도 없는 숫자이긴 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매일 그걸 해왔을 거란 말이죠. 네. 매일 해왔을 거고, 그걸 매일 하는 거를 10년만 해도 벌써 3,000번이에요. 3,000번을 50번으로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죠. 그리고 10년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내 목표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접근한 게 목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본인이 다가가고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작업을 하다 보면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말을 못하지? 근데 본인의 목표는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 목표는 무엇일까요? 본인의 목표는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목표가 두루두루 뭐예요? 친해지는 거? 두루두루 친해지는 거예요? 본인의 목표가 뭐예요? 그걸 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2D 애니메이션의 여주인공을 사랑한다.
그게 내 인생 연애의 목표는 아니지. 네. 근데 걔랑 같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긴 하지. 네. 그래서 계속 걔를 꿈꿔. 그럼 걔가 내 인생의 목표인가? 아니요. 아니지. 네. 그걸 제가 구분해야 돼. 행복해지는 게 목표죠. 뭐 행복해지는 목표일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내가 목표는 다른 거란 말이지. 지금 내가 당장 이것을 꿈꾸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그게 내 목표는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목표는 뭐야? 그것부터 정의하고 가야 돼. 이게 나중에 이제 본인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거나 정체되는 것 같을 때 그때 그걸 이겨내게 해주는 힘이에요. 내가 그리고 이 목표는 한 번에 끝을 바라보지 않아도 돼. 그래서 아까 먼저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부터 그렇게 이제 저는 제언을 드린 거지. 목표는 본인이 정해야 돼. 누가 정해주면 그건 목표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 단계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지. 그럼 누군가가 저한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 네.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주제에서 나는 이런 걸 조금씩 보정을 해줄 필요는 있으니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주변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네. 누가 있었죠? 제 중학교 그 아까 A라는 모임에서 있었던 그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 친구들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먼저 말을 걸어주나요? 먼저 말을 걸어요. 그렇죠. 네.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은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네. 방금 말한 대로.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건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과 다가가는 것 두 가지를 해야 상대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삶을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지금 생각하시는 목표에 대해서 조금씩 보정해 줄 뿐이에요. 이거는 목표는 본인이 잡은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다가오기만 기다릴까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다가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편안하게 말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다가가는 것 이걸 지켜야 돼요. 목표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선택이야. 뭘 선택해야 되냐면 내가 다가감을 선택해야 돼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네. 나는 다가가야 돼. 네. 다가가려면 편안하게 그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나한테 분명히 다가와서 말도 걸고 했어. 내가 어색해서 쭈뼛쭈뼛 했어도 그 친구들은 돌아서지 않았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선택해야 돼. 내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이 상대의 어떤 반응이더라도 나는 그걸 이겨내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지. 그 과정에서 네.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목표, 선택, 마지막 인내예요. 남들은 3,000번 한 걸 나는 지금 좀 늦게 시작했으니 3만 번을 하겠다는 각오로 해야 돼. 그때까지 발전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 저 근데 네. 말씀하신 걸 다시 들어보니까 상대는 저에 대해서 불편해하는데 제가 계속 다가가려면 최악의 유형대로 나는 좋지만 상대가 어색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진 않나요? 그래서 화술이 필요한 거예요. 화술. 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스스로에게 이제 접목을 해야 되는데 가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뭐 몇 살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내가 두 가지 질문을 연달아서 했어. 이건 네.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왔어요? 했을 때 상대가 어디서 왔대. 그러면 그 동네 어떤 학교인데 저도 언제 살았어 봤는데 그 동네에서 오래오래 사셨나 봐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과 어디 살아요? 그래 몇 살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관계가.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고 상대가 뭐 어디에서 산다? 그러면서 다른 키워드들 얘기하고 내가 며칠 전에 강의 올린 것처럼 이 상대가 내가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언급하면 그걸 갖고 또 파고들어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 뭘 말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질문해주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가 나보다 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상대한테 부담 없이 편안한 사람이 되지. 그런데 지금은 어쨌건 나도 불편하고 상대도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나는 불편한 걸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둘 다 편안한 걸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불편한 지금 이 공간에 있어요. 나도 불편해, 상대도 불편해. 근데 상대를 편안한 공간으로 가려면 그 과정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화술을 배워야 되는 게 질문이든 칭찬이든 그리고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걸 계속 시도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가 더 길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풀어내게 할까? 그거를 계속해서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나한테 안 오더라도 네. 밖에 나와서라도.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질문을 하나 던질 때도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을 던진다고. 질문을 위한 질문이요? 네. 내가 생각했던 질문을 그냥 던진다. 그리고 마치 이게 어느 한 공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이거는 실은 대화라는 거는 초식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네. 무규칙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규칙 싸움을 못하니까 규칙을 배우면서 훈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질문들 행동에 대한 규칙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내가 지금 상대를 어떻게 하면 저 상대에게 질문을 할까가 아니라 저 상대가 무슨 말들을 했지야. 제가 상대한테 무슨 말을 아니, 상대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를 상대가 알아야 돼. 지금 저한테 무슨 말을 나한테 무슨 정보를 줬지? 네. 그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준 정보들이 쭉 나열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게 다음 대화의 소재거든요. 그럼 저는 상대가 나한테 무슨 정보를 줬지 이걸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럼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서 상대한테 던져야 하는 거고요. 그 정보는 꼭 질문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럼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나한테 지금 난 무슨 정보가 있을까, 지금?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네네, 괜찮아요. 너무 어렵네요. 그쵸?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름을 밝히지 못하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무언가를 허투루 답하려 하지 않고 뭔가 본인이 정확한 답을 찾아서 상대에게 옳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참 정말 좋은 버릇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낭패를 부른 적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몇 가지 룰만 몸에 익으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한 말은 지금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본인에게 칭찬을 한 거지.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상대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상대 행동이나 태도 혹은 그날 입고 온 거 정보는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지. 네, 맞습니다. 뭐 날씨도 있을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도 있을 과제도 거고. 있을 거고. 그렇죠. 과제도 있을 거고. 그런 거랑 접목해서 과제가 둘이 같이 공유된 정보인데 거기에 얘가 다크서클이 내려왔어. 야, 너 과제 진짜 열심히 준비했나 보구나. 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해도. 네. 그게 이제 상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왜 어렵냐면 상대한테 관심 가지세요. 이러면 사람들은 그래 뭐 가지면 되지 이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순간 상대에 대한 관심이 꺼지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 그리고 사람의 머리가 이런 쪽으로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실습한 거에도 네. 바디랭귀지를 신경 쓰고 내용을 신경 쓰고 두 가지를 했잖아요. 어느 순간 내용을 신경 쓰다 보니까 상대 바디랭귀지를 안 보게 된다. 네. 네.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말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다음에 질문을 떠올리려고 하는 순간 상대가 뭔 소리 했는지 안 들어와, 키워드들이.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동시에 들어와요. 많이 훈련을 하다 보면. 그래서 3만 번을 할 생각을 하라는 건데 만약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질문 생각하지 말고 상대 키워드들을 수집해야 돼요. 상대 키워드들 계속 기억해놔야 돼. 그게 훨씬 더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질문은 평소에 준비해 놓아야 돼. 차라리 그럴 거면. 질문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이런 질문에서 이런 걸 해야지라고 평소에 준비해 놓는 거고 말하면서 다음 질문을 떠올리는 건 상대 입장에서 뭐야 집중 안 하고 있네? 이렇게 된다. 딴 생각하는 건 진짜 귀신같이 하거든,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저 상대의 말을 머리로 곱씹으면서 어떤 키워드들이 어떤 정보를 남한테 흘리고 있지. 그래서 서너 개 이상. 그리고 내가 말할 때도 몇 개 내가 정보를 흘리면서 말하고. 이게 실제로 보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는 훈련이에요. 상대 말을 들어야 돼. 말은 나도 상대 말 들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상대가 한 말을 정보로화 시켜서 말을 하자니 없어. 그게 어려워. 그게 꼭 언어가 아닌 걸로도 정보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보를 수집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게 해주는 거. 그러려면 리액션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일단 그 리액션을 내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리액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알리는 표시 아닐까요? 그렇죠. 조금 더 넓게 보면 난 네 편이야. 난 네 편이야. 그렇지. 그룹 B에 있는 사람한테 넌 내 그룹 A야라는 신호를 주는 거지. 네. 넌 나의 그룹 A에 있어라는 신호를 주는 거지. 네. 그러다 보면 상대가 어느 순간 A로 들어와 있는 거야.
이 상대가 그룹 B에 있다고 너는 B에 있으니까 난 이 정도만 할게. 그러면 계속 B에 머무르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룹 A에 아까 그 친했던 사람을 대하듯 그룹 B에 있는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A로 들어와요. 근데 이게 어려울 거야. 왜냐면 그룹 B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왠지 잘못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얘네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그룹 A를 떠올리면서 A를 대하듯 해.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많은 훈련을 할 거니까 그때 그룹 A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듯 물론 그건 고려해야 돼요. 그룹 A에서만 써먹는 소재를 갖고 여기 와서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네, 태도를 맞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소재를 끌고 와서는 안 돼. 그 태도, 말투를 이 사람들은 내 그룹 A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대해보세요. 일관성 있게 대하라는 말씀이시죠? 일관성 있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구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좀 어리석은 남성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친절하게 대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을 몰라요. 실은 친절하게 대하는 게 뭐 어렵나 하지만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친절하게 못 대. 그럼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들 누구? 아까 전에 어리석은 남자들이 하는 실제로 한 행동은 어떤 거예요? 친절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오버해버리거나 친절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거는 오늘 예시랑은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많은 여성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람둥이들은 일관되게 행동하거든요. 이 사람이 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든 들지 않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야. 친절을 연기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그룹 A인 대상을 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다 보면 뭐 이거 좀 과장된 표현으로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난 정말 두루두루 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더 붙을 거고.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세 가지예요. 목표를 생각하고 본인의 할 일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인내해야 돼. 그리고 좀 더 기술적인 걸 얘기를 하자 보면 본인은 상대가 원하는 얘기를 끌거나 일단 상대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다음 단계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이야기를 캐치해야 되고 이러려면 상대의 대답의 키워드를 계속 수집해야 돼. 그리고 질문거리는 미리 준비해놔야 돼. 자기 전이든 평소에. 그리고 리액션을 항상 신경 쓰고 리액션을 신경 쓴다는 건 오 그렇군요 이게 아니라 상대가 말할 때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그냥 약간 미소 짓고 그 정도로도 충분한 거예요. 굳이 과장되게 할 필요 없고 과장되게 할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근데 내가 만약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러면 과장을 해서라도 내보내야지. 그럼 내가 너한테 네 말을 들어주고 있어 이런 생각만 들게 해줘도 충분하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 보니까 상대가 가진 키워드를 하나씩 돌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새로운 또 화술 수업이나 화술 상담에서 또 힌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그래요. 오늘은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좀 접근을 하면서 좀 해봅시다. 이렇게 진지한 건 원래 다 컨셉이 안 맞는데 고마워요. 저희 진지함을 끌어내주셨네요. 제가 이런 거 잘합니다. 아 그래요? 그 A라는 그룹에서도 아, 네, 제가 이런 캐릭터라고 그런 소리 자주 듣거든요. 진지함을 끌어내는 캐릭터. 예.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A에서 좀 적당히 해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무기를 갖고 사는 건 좋은 거죠. 내가 만약 지금까지 계속 칼만 써왔으면 다른 무기도 좀 쓰면서 칼도 다듬고 여러 가지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워낙 진지하지 못한 캐릭터였다가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진지한 것도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춰서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진지하지 않았던 시절이 그립긴 하지만 뭐.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네. 오늘 상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마 중간에 이렇게 좀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약간 조금 축약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영상을 남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화술 커리큘럼 그리고 다양한 심리 강좌들 꼭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없다고 손으로 강하게 X표를 떠나신 거 아니에요? 잘 얘기하세요. 절대 그렇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